2025년 전 세계 자원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단 66km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었을 뿐인데 카자흐스탄이 21세기의 황금이라 불리는 희귀 광물로 그 은혜를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도로 하나 건설해 준 것이 전부였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25년 경력의 독일 자원 외교 전문가인 저조차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도로만 건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약속, 위기의 순간, 모든 나라가 등을 돌릴 때도 끝까지 함께한 진정한 의리,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펼쳐진 거대한 미래를 위한 판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원, 미래 에너지의 핵심 열쇠인 백색 황금. 한국은 과연 66km의 도로 하나로 어떻게 세계 3위 자원 강국의 지위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클라우스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유럽 자원 외교센터에서 25년간 일해온 베테랑 자원 외교 분석가이죠. 지난 세월 동안 세계 곳곳의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떠난다는 불편한 진실 말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지역입니다. 소련 해체 이후 30년 넘게 이 지역을 면밀히 관찰해왔죠. 러시아, 중국, 유럽, 미국 등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곳의 풍부한 자원을 탐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자원만 모조리 빼가고 현지 사람들에게는 환경 파괴와 엄청난 부채만 남겨둔 채 떠나버리는 비정한 모습이었죠. 카자흐스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우라늄 매장국이면서도 정작 자국민들은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없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도 아스타나에서 다른 주요 도시로 이동하려면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2차선 도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흙탕물이 고여 진흙탕으로 변했고 혹독한 겨울에는 도로 전체가 얼어붙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은 물류비 증가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2022년 말 한국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에 순환도로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또 다른 외국 기업의 진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결국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슷하겠지. 돈만 벌고 떠날 거야. 저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냉소적인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판단이 틀렸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보통 외국 기업들은 건설만 완료하면 모든 책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무려 16년간 고속도로의 운영과 유지 관리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로를 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공 후에도 카자흐스탄과 끝까지 함께하며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현지 인력 활용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자국의 기술자들만 데려와 일하고 현지인들에게는 단순 노동만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청년들을 전문 기술자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투자 규모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총 9,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여 66km에 달하는 도로를 4차선에서 최대 6차선까지 확장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웬만한 유럽 국가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진심이라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오랜 경험과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다른 나라 기업들과는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향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을 지켜봐 온 전문가로서 과연 한국이 다른지 아니면 저의 냉소적인 예측이 맞을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 이미 거대한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6km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건설 현장들은 대체로 어수선하고 안전 관리도 엉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있었고, 현장 곳곳에는 안전 수칙이 한국어와 카자흐어로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소통과 안전에 대한 한국의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환경 관리였습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리는 차량들이 정기적으로 도로를 오가고 있었고, 심지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우회로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환경 보호 노력은 제가 다른 어떤 건설 현장에서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환경까지 고려하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한 카자흐스탄 청년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미르였고 25살의 건설기계공학과 졸업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그의 눈이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다 설명해 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미르의 말을 들으니 한국이 다른 기업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현지인을 그저 값싼 인건비로만 보지만 한국은 미래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 관리자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자 이준이라는 한국인 기술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현장에 대한 애정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된 총괄 책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느냐고 묻자 이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일이 곧 한국의 이미지가 되잖아요.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이 중요한 일을 맡겨준 것이니 제대로 해드려야죠. 정말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부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준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카자흐스탄 분들이 우리를 믿어줄까 싶어서요. 그런데 진심으로 대하니까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시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공사 현장을 더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도로의 배수 시설 하나하나까지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겨울이 매우 추운 지역이라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혹독한 기후 특성까지 모두 고려하여 설계했더군요. 한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 겨울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 배합부터 다르게 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했어요. 이런 세심한 디테일을 보니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대개 자신들이 사용하던 기술을 그대로 들고 와서 적용하기 급급합니다. 현지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기후와 지형을 완전히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냉소적이었나? 정말 다른 나라들과 한국이 다른 걸까? 하지만 아직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시험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일 것입니다. 과연 한국이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떠날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저의 오랜 경험과 편견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말이죠. 카자흐스탄의 도로 현실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 알마티에서 수도 아스타나까지 직접 차로 이동해 보았을 때 저는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낡은 2차선인데다가 포장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곳곳에 거대한 물웅덩이가 생겼고 혹독한 겨울에는 도로 전체가 얼어붙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로 환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택시 운전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이백이었고 20년 넘게 이 길을 달려온 베테랑 운전사였습니다. 그는 도로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차도 자주 고장나요. 외국에서 온 회사들이 몇 번 와서 고치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 떠났습니다. 아이백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와서 인프라 개발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은 더욱 문제가 많았죠. 초기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하지만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거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쉽게 철수해버리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5년에 있었던 러시아 기업의 고속도로 프로젝트였습니다. 화려한 계획서를 들고 와서 정부와 계약을 맺었지만 불과 2년 만에 경제성이 없다며 철수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수백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 인물이 바로 볼프강이었습니다. 독일 출신인 그는 세계적인 인프라 컨설팅 그룹의 중앙아시아 담당 고문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마티에 머무는 동안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첫인상부터 거만하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볼프강은 현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한국의 도로 건설 참여를 어떻게 보느냐? 는 질문에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로는 정치입니다. 한국은 너무 감성적이에요. 진짜 국제적인 대형 프로젝트는 경험과 자본,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죠. 한국은 기술은 좋지만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결국 1년 후에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철수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패턴이거든요. 이런 큰 길은 서방이 깔아야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실패를 벌써부터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현지 언론들이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볼프강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결국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갈 것이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또 실망하게 될 것이다라며 언론 인터뷰를 지속했습니다. 현지 카페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조차 또 외국 회사가 와서 돈만 벌고 갈 거야 라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많이 당해서 이제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었죠. 한 현지 대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 말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부재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외국 기업을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화려하게 하지만 결국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죠. 볼프강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인식을 부추기고 있었고요. 더 심각한 것은 정부 관계자들조차 회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카자흐스탄 교통부 간부 한 명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는데 그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좋은 제안을 해왔지만 사실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지금까지 외국 기업들이 다 그랬거든요. 처음엔 좋은 말 하다가 어려우면 바로 떠나버려요. 이런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큰 벽이 바로 이러한 심리적인 장벽이었습니다. 볼프강은 심지어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과의 사전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한국은 건설 기술은 좋지만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 복잡한 국제 정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현지 언론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습니다. 한국의 도로 건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의구심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저 역시 처음에는 이런 회의론에 어느 정도 동조했습니다. 25년간 이런 일들을 봐왔는데 한국도 결국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본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준 현장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죠. 우리가 진심으로 좋은 일 하려고 왔는데 의심받으니까요. 하지만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결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볼프강 같은 사람들이 계속 불신을 조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여름이 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알마티 외곽순환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정말 경이로운 속도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공사 속도였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보통 계획보다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정보다 훨씬 빨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현장에서 만난 카자흐스탄 감독관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매일 아침 7시 어김없이 작업이 시작되고 계획된 일정을 정확히 지켜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도로 포장 두께, 배수 시설, 안전 시설까지 모든 것이 설계서에 명시된 기준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에게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겨울이 정말 춥잖아요. 설계 기준보다 20% 더 튼튼하게 해야 오래 갑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희 책임이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오랜 기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공을 넘어선 장인 정신과 책임감의 발현이었습니다. 현지 인력 교육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만났던 청년 아미르를 다시 만나봤는데 그는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로부터 배운 선진 건설 기법을 이제는 다른 동료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있더군요. 이제 저도 작은 팀을 맡게 되었어요. 한국 분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후배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부심이 생겨요.
아미르의 말에서 긍지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아미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카자흐스탄 청년들이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을 넘어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준 소장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고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작업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더군요. 이제는 가족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스탄 직원들이 정말 가족처럼 스스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저녁에는 카자흐스탄 전통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술 전수도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건설 장비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품질 관리 방법, 안전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단계별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한국어와 카자흐어로 된 매뉴얼로 문서화되어 있어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공사 구간에 있던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우회로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생태계가 더 풍부해졌다는 현지 환경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지 환경운동가 중 한 명인 사라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도로 건설을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정말 걱정했어요. 또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환경 영향 평가를 정말 철저히 했고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줬어요. 사라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공사 전부터 현지 환경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정말 처음 봤다고 하더군요. 6월 말 드디어 알마티 외곽순환도로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해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66km에 달하는 4차선에서 6차선 도로가 알마티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개통식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우정을 상징하는 길입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개통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를 이용했고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이백 택시 기사를 다시 만났는데 그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전했지만 이렇게 좋은 도로는 처음이에요. 승객들도 모두 만족해요. 한국 사람들 정말 고마워요. 도로 건설 후에도 한국은 16년간 운영 유지 관리 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하며 현지 교통부 관계자에게 정말 믿음이 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볼프강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는 많이 작아진 상태였습니다. 실제 결과가 나오니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건설은 성공했지만 과연 한국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카자흐스탄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시키고 마는 건지 말이죠. 그 답은 곧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도로 개통 이후에도 의심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볼프강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 하나 잘 만들었다고 뭐가 달라져요? 결국 한국도 이익을 위해서 온 거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 조카인 리사가 알마티를 방문한 것입니다. 리사는 20대 중반의 환경운동가로 유럽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또 다른 환경 파괴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리사는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은 늘 파괴였어요.
도로를 만든다는 건 자연을 파괴한다는 뜻이잖아요. 리사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환경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리사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모든 동식물을 조사했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를 수정했다는 것이었죠. 야생동물 이동 통로를 보고 리사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정도로 세심하게 환경을 고려하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이용해 작은 공원을 만들어 녹지 면적이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한국이 광물 탐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볼프강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죠. 결국 자원이 목적이었다며 도로는 미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다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준 현장 소장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 돌아온 답은 의외였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회사의 철학을 밝혔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탐사팀은 현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수 박사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개발 시 이익을 현지 주민들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죠. 탐사 과정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지 환경단체와 주민 대표들이 실시간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지 청년들을 선발하여 6개월간 광물 탐사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아미르는 지질학과를 졸업했지만 일자리가 없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했습니다. 10월 말 카라간다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2천만 톤에 달하는 매장량이었죠. 김민수 박사는 기자 회견에서 이번 발견이 카자흐스탄의 소중한 자산이며 한국은 기술 파트너로서 도움을 드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초 민족주의 정치 세력들이 외국인 투자 제한법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볼프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도 철수를 준비할 것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수도 아스타나에서는 연일 반외국인 시위가 벌어졌고 한국 기업들의 처지가 어려워졌습니다. 대규모 외국 기업 축출 집회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카자흐스탄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선 역발상이었죠.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문 소식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철수를 거론하지 않고 현지 직원들에게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굳건한 태도를 본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외국인 시위 참여자들도 한국은 예외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알파라비 대학교 여론조사에서 한국 신뢰 응답이 70%를 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을 외국인 투자 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6월 5일 국회에서 한국을 위한 예외 조항이 통과되었습니다. 6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찾아준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며 감격했습니다. 다음 날 정상회담에서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되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이익을 나누고 카자흐스탄을 가공기지로 만들겠다는 혁신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청년 1만 명을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계획과 한국식 도로 건설 기준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한다는 역사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6월 13일 방문이 끝났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볼프강의 모든 예측이 빗나가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